없으면 46번 봅시다. 50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7로 나눠져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3의 배수고 7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7의 배수지. 근데 지금 뭐 우리 집합하면서도 많이 했었지만 당연히 3 또는 7로 또는이잖아. 그제 집합에서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거 3의 배수와 7의 배수의 합집합이다. 그지? 그러니까 공배수인 21의 배수는 마지막에 빼줘야지. 해서 이제 보면 지금 범위가 50부터 100 한 번에 가자. 자, 그래서 50부터 100 사이에 첫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의 총합. 자, 그럼 3의 배수의 총합을 구할 때 어차피 이거 3의 배수건 7의 배수건 21의 배수건 등차 수열인 건 확정이잖아. 그지? 3의 배수는 공차가 3이겠고 7의 배수는 공차가 7이겠고 21의 배수는 공차가 21이겠지 뭐 당연히. 그래서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첫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해서 덧셈하자고. 그러면 50이랑 제일 가까운 3의 배수는 51이지. 다음 100이랑 제일 가까운 3의 배수는 99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더할 건데 이게 항이 몇 개인지 세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활화 하자고. 51은 3 곱하기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17이지. 99는 3 곱하기 33이지. 즉 17부터 33까지가 여기 사이에 있는 항의 개수겠지. 그럼 몇 개야? 17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해. 실수 안 하고. 됐지? 그래서 3의 배수의 총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7개, 첫 항 51, 마지막 항 99. 이렇게 하면 3의 배수 총합이 가장 빠르게 나오겠다. 이해됐지? 뭔 소리 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7의 배수. 7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보면, 자, 51은 제일 가까운 7의 배수는 7, 7에 49니까 7, 8에 56부터 7 곱하기 14 정도 되거나, 얘가 98이지. 여기까지겠네. 그러면 8부터 14까지니까 항은 7개네. 그래서 7의 배수의 총합은 2분의 7 곱하기 첫 항, 마지막 항. 이렇게 될 거고, 경험상 21의 배수는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야지. 21의 배수는 21 곱하기 3부터네. 63부터 21 곱하기 4까지지. 두 개밖에 없네.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21의 배수의 총합은 63 더하기 84 해서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667. 계산하면 얘가 1275 나오고 얘가 539 나오고 얘가 147 나오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게 제일 빠른 상황이니까 제일 빠른 길로 간 거야. 맨 마지막 항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래서 가장 쉬운 첫 항과 마지막 항과 항의 개수만 구하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1의 배수 뺀다는 것도 뭐 이 정도는 알 거고, 그지? 우리 집합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상. 됐죠? 자, 됐으면 이 페이지 질문 더 없으면 넘겨서 36, 37페이지 질문이니 36, 37
없어? 없으면 넘겨서 38, 39, 79. 79. 말고 더 있니? 73번. 자, 73번 보자. 도훈아, 75번 아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제일 큰 삼각형 넓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몇이냐? 4루트 3일 거고, 공비는 4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니까 n은 6이고 끝. 자, 73번. 뭐 별의 밝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결론은 네 번째 줄부터 보면 n등급인 별의 밝기를 an이라 하면 이 an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비 수열이래. 이때 1등급인 별의 밝기가 6등급인 별의 별기의 100배다. 그러면 n등급의 밝기가 an이니까 1등급의 밝기는 a1이라고 쓸 거고 6등급인 별의 밝기는 a6이라고 쓰겠지. 이때 얘가 얘의 100배래. 얘는 얘의 100배다. 그치? 한글 그대로.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라며. 첫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등비수열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겠지만 얘는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등비수열이랬으니까. 공비가 몇인지는 모르겠다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A1은 A1 R 5제곱 곱하기 100이다. 그럼 똑같은 거 약분해주고 100 넘겨주면 R의 5제곱이 몇이다? 100분의 1이다. 요게 나오네. 공비의 5제곱이 100분의 1임을 알게 됐어. 그러면 뭐 원한다면 공비까지 R까지도 구할 수 있겠지. 지수 그냥 계산해주면. 일단 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거 보니까 로그 A1 마이너스 로그 A3 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뭐 상응로그끼리 뺐으니까 당연히 진수끼리 나누겠지. 근데 얘도 세 번째 3등급의 별의 밝기니까 AR 제곱이라고 쓰겠네. 그럼 A가 약분돼서 남는 게 로그 R제곱분의 1이네. 그럼 R제곱만 구하자. 저걸로. 근데 5가 얘는 5승이고 얘는 2승이니까 어쩔 수 없이 R까지 구하자. 자, 해서 R의 5제곱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므로 R은 10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R제곱 값은 10의 마이너스 5분의 4승. 이거 분수 싫으니까 잠깐만 이거 값을 구하쇼. 그러면 요거 분수꼴로 없애주자. 로그 R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R의 마이너스 2승은 뭐다? 10의 5분의 4승이다. 그래서 R의 마이너스 2승 대신에 넣어주면 로그 10의 5분의 4승 해서 정답 5분의 4. 됐어? 됐지? 못 푼 사람들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자, 다음 679번. 이거는 뭐 당연히 질문할 만하고. 자, 뭐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약수의 개수. 자, 일단 이 문제 풀면서 하기 800이라고 하자. 자, 일단 첫 번째로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예전에 1학년 1학기 기말 때
경우의 수, 순열조합 하면서 배웠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일단 800을 소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800을 소인수분해 주면 8 곱하기 100이고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5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됐지? 자, 이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거다. 이렇게 배웠어. 그지?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제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선아, 약수의 개수 왜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 왜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사탕이 세 종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뭐 먹을래? 라고 해서 네가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지. 1번 먹을게요, 2번 먹을게요, 3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그래서 약수라는 건 결국은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인수들을 고르는 가지수잖아. 그지? 그때 2가 5개 있어. 그럼 이 5개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라는 얘기야. 왜? 2가 5개니까 2,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5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5 2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란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에서 배웠던 대로 얘가 이거 고를 수 있는 거 6가지, 여기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니까 곱하기. 이게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뭐 오래 남거든? 됐지? 자, 여기까지는 알 거야. 이 구조를 몰라도 요거는 기억을 아마 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애지. 약수의 총합. 자, 이 약수의 총합도 방금 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자, 모든 약수를 다 더할 거잖아.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모든 소인수를 고르는 가지수를 다 써서 더하면 되지. 그치?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걸 진짜로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그럴싸하게 쓰자고. 자, 이 5개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랬어. 그거를 쭉 쓸게. 이게 2로 고를 수 있는 모든 가지수지. 다음 5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요렇게 3가지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내 목표는 뭐야?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골라서 싹 다 더하는 거지. 즉 요렇게 생긴 식의 전개식을 다 더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지 않을까?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싹 다. 그럼 모든 약수의 총합 나오잖아. 이거 전개하면?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곱해도 답 나오겠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럴 리는 없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뭐야?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도 뭐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해서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7개인 등비수열의 합 6개네. 다음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1, 공비가 5, 항의 개수 3개인 등비수열의 합. 물론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더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해서 여기 공식에 의해 2-1분의 1 곱하기 2의 6제곱 마이너스 1 해서 63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자. 1 더하기 5 더하기 25니까 31. 얘네들을 곱해주면 정답.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195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정답은 18 더하기 1953 하면 되겠다.
약수의 총합 구하는 식 이해되지? 얘들아? 모든 약수를 다 만들어주는, 다 쓸 수 있는 전개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을 거고. 됐으면 넘겨서 140, 141페이지 질문 있니? 40, 41, 50, 90. 자, 690번. 로그가 껴있긴 한데 뭐 별일 없어. 자, 문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 뭐 당연한 얘기고, 그때 그 SN이 들어간 로그식을 하나 줬지. 로그 SN 플러스 1은 n이다. 자, 이때 AO를 구하래. SN과 관련된 식을 줬는데 AO를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 누구를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어? AN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AN만 구하면 5 집어넣으면 답 나오니까. 자, 근데 지금 SN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그에 갇혀있는 진수에 갇혀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그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얘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2의 세제곱은 8이다랑 로그 2의 8은 3이다랑 똑같은 말이잖아. 얘를 1로 바꾸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 위치 10 숨겨져 있잖아. 10의 n제곱이 sn 플러스 1이다 로 바꿔주면 드디어 sn이 자유의 몸이 됐지. 해서 내가 원하는 sn은 뭐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뭔 소리야? 나도 몰라. 등비는 아니지. 등비에서 1 뺀수니까. 그럼 SN으로 AN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익숙해야지.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다. 빼면 AN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0의 n-1제곱이 될 거다. 물론 이대로 풀어도 여기다 5 집어넣어도 당연히 답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좀 연습 좀 하자. 정리 좀. 자, 이거 10의 n-1제곱으로 바꿀 거야. 이제 여기 앞에 숫자 몇 올까? 이거 계산할 거야. 하나로. 이쁘게. 여기 앞에 개수 몇? 10? 진짜? 또는 여기 앞에 수 몇 와야 되니? 뭐 하자는겨? 지현아, 이거 몇 와야 돼? 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10x에서 x 뺐대. 몇 x야? 9x지. 야, 지금 3단원 나가고 있는데 뭐 1단원 내용을 못하고 있어. 됐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이해되지? 뭔 소리 하는지? 해서 뭐 예로 하건 제로 하건 상관없어. 여튼간에 AN 나왔으니까 5 집어넣으면 정답. 그래서 5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0의 4제곱. 정답 9만. 더 있니? 86. 너도 86이었어? 자, 86번. 쓰레기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일 거다.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 그냥 문제 안에 답이 있지. 뭐야? 얘 등비수열이야. 일정한 양을 줄인다? 등차수열일 거고, 그지? 일정한 비율로 줄인댔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19년부터네. 자, 19년이 있었고, 20년이 있었고, 21년이 있었고. 자, 이때 19년부터 21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은 50만 톤이래. 자, 그럼 지금 문제 끝까지 읽어봐도 보이겠지만 19년이 첫 번째 항이지. 그러면 얘는 AR이겠지. 우린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R은 1보다 작은 수겠지. 줄어든댔으니까.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3년간의 배출량을 다 더했더니 50만 톤이 나왔대. 식으로 갑시다. 자, 요 3년간의 배출량은 첫 번째 항이 A, 공비가 R, 항의 개수 3개니까 R마 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50만 톤인데 그냥 50이라 쓸게. 물론 아까 내가 공비 R이 1보다 작댔는데 요 라고 하면 뭐 니네 맘대로 1만 R로 써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아. 자, 다음 그 다음 해인 22년부터 24년까지의 배출량은 10만 톤이래. 22년, 23년, 24년 요 3년간의 총합은 10만 톤이다. 자, 그러면 얘는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의 총합을 쓰면 요 셋의 합은 첫 번째 항이 얘고 공비는 R이고 항의 개수는 3개 여전히 똑같지. 해서 R마 1분의 어디만 바뀌어? 첫 번째 항의 위치만 얘로 바뀌지. 이렇게 되겠지. 됐을까?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얘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내가 얘기했었어. 등비수열에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어. 뭐야? 이렇게 두 개 미지수로 떡칠된 애들인데 상관없어. 뭐 하면 돼? 이쪽이 그나마 큰 쪽이잖아. 얘가 얘를 갖고 있도록 식을 바꿔주면 되지. 근데 얘는 사실 바꿀 것도 없다. 그지? 얘 안에 그대로 얘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 여기 R 세제곱만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얘한테 R 세제곱 곱하면 얘지. 보여? 다시 얘한테 R 세제곱 곱하면 요거 되잖아. 맞아? 그러면 요 식에서 R 세제곱 곱하기 50은 10이다 라고 써도 괜찮을까? 얘가 얘 곱하기 R 세제곱이라며. 근데 얘가 50이잖아. 재미있네? 그래서 뭐가 나온다? R 세제곱이 5분의 1이구나. 그럼 R까지 구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얘네 둘이 R 세제곱만큼 벌어져 있잖아. 그럼 R 세제곱 갖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 문제에서 다시 얘는 얘의 몇 배냐? 라고 했지. 근데 알잖아. 여기 뭐 해야 돼? R 세제곱 아니야? R 세제곱 몇인데? 5분의 1. 정답 2번. 자, 원리합계라고 해서 말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저금 계산하는 법이야. 저금. 자, 쉽게 예를 들어보자. 쉽게 예를 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이자 계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단리와 복리가 있어. 그리고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리야. 그러면 단리랑 복리가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넣었어. 그냥 100이 있었다 치자. 뭐 100만 원 넣었다 치자. 자, 이자가 10%야. 이자가 10%야. 그러면 단리는 뭐냐면 한 달이 지나면 10% 이자가 붙으니까 110이 되겠지. 그치? 됐지? 두 달이 지나면 단리는 120이 돼. 왜? 애초에 여기 얘
100을 넣는 순간부터 이자가 10%니까 10만 원씩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0만 원씩 들어가. 130, 140, 150 이렇게 돼. 금액이. 자, 근데 복리는 뭐냐면 복리는 자, 첫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두 번째 달에 120이 되는 게 아니라 121이 돼. 왜 그런 거야? 단리는 시작 지점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그래서 얘가 시작이니까 얘의 10%가 10이지. 그러니까 10이 계속 더해져. 변하지 않아. 하지만 복리는 뭐냐면 이자의 이자까지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복리는 얘에서 시작하니까 그 얘의 10%니까 10이어서 10을 더했다면 얘의 10%는 10이 아니라 11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엔 11이 더해지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이 더해지겠어? 12.1이 더해지겠지. 이자에 이자까지 쳐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복리야. 이자가 고정되지 않아. 이자에 이자까지 쳐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복잡해. 왜냐면 단리는 쉽잖아 얘들아. 그냥 처음이 얼마 넣는지 알고 이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딱 이율이 정해지는 거야. 아, 한 달에 10만 원씩 추가되겠구나. 끝! 여기서 뭘 고민할 게 있겠어. 하지만 복리는 이자에 이자까지 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겠지. 물론 돈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리가 좋지. 근데 항상 복리가 좋은 건 아니지. 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 돈을 빌리면 복리가 더 안 좋지. 돈을 더 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양면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복리를 할 건데, 이제 계산하는 법. 지금 이제 문제는 있다 하고, 계산하는 법을 보자. 자, 원리합계에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할 거야. 그때 월 이율이 이 정도 단어는 알지 얘들아? 월, 매달, 이자가 5%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런 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저축하지. 자, 이렇게 한다 쳐. 일단 단순하게 가자고. 자, 그럼 내가 1월에 10만 원을 넣었어. 1월 1일에 자동차로 뚝 나가서 12시 땡 치자마자. 오케이, 됐지? 자, 2월이 됐어. 자, 그러면 요 10만 원은 한 달치 이자가 붙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10만 원은 만땅히 지울게. 10만 원에다가 얘들아 퍼센트로 증가 감소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야 돼. 여기 몇 곱해야 돼? 빨리 말해. 여기 몇 곱해야 돼? 소수로 가자. 1.05가 곱해지겠지. 다들 괜찮지? 여기에 5%라고 0.05 곱하면 안 되지. 미쳤어? 10만 원 넣는데 다음 달에 2만 원 되게? 안 되지. 됐지? 여기까지? 야, 근데 문제가 있지. 나 2월에 10만 원 또 넣을 거잖아. 적금인데? 매달 넣을 거잖아. 됐지? 그럼 이 둘을 더해야 내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이 나오겠지. 맞아? 근데 더하는 게 아니야. 더하면 안 돼. 더하면 계산이 힘들어. 오케이? 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리합계의 가장 근본적인 너희가 지켜줘야 되는 거, 너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뭐냐면 각각 넣은 돈은 따로 계산한다. 요것만 지키면 돼. 별거 없어 얘들아. 이거 내가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별거 없거든 이젠. 옛날에는 좀 거창했어. 근데 지금은 거창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리가 얘들아. 내가 처음에 넣은 10만 원 있지?
이 10만 원과 두 번째 넣은 10만 원 있지? 얘네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더하지 말라고. 나중에 더하자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20만 원 있지? 20만 원이 2월엔 이렇게 될 거야. 3월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그치? 제곱되지? 4월엔 세제곱 되겠지? 지금 나 뭐만 계산하고 있어? 내가 1월에 넣은 1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2월에 넣은 10만 원, 3월에 넣은 10만 원 나중 계산이야. 오케이?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12월이 됐어. 전화, 나 처음 1월에 넣은 10만 원이 12월 되면 얼마 돼? 그렇지. 이만큼 되겠지. 내가 1월에 넣은 10만 원만 본 거야. 내가 1월에 넣은 10만 원은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됐겠지. 됐어? 다음. 내가 2월에 넣은 돈 10만 원을 보자. 그럼 얘는 3월에 이자가 한 번 붙겠지. 4월에 이자 두 번 붙겠지. 이해돼서 뭔 말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얘들아? 1월에 넣은 돈은 1월에 넣은 돈은 1월끼리만 계산하고 2월에 넣은 돈은 2월만 계산하고 3월에 넣은 돈은 3월만 계산하자는 얘기야. 원래는 더해져 있겠지. 계좌 찍어보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싹 다 더하자는 얘기고, 지금은 그래서 얘가 12월 되면 얼마가 될지, 그래서 얘가 12월 되면 얼마 될지, 얘가 12월 되면 얼마 될지를 따로따로 계산하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제 그러면 내가 2월에 넣은 10만 원은 12월에 얼마가 될까?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왜? 얘가 얘보다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얘 이자보다 한 달치가 덜 들어왔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내가 3월에도 10만 원을 넣을 거잖아? 그럼 얘는 12월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4월에 넣으면 8승이 되겠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내가 12월에 이거 여기가 이제 디테일인데 이건 이따 문제풀면서 얘기해 줄게. 일단은 단순하게 가자. 자, 내가 12월에 12월 1일에 자동이체로 12시 땡 치자마자 돈이 빠져나왔어. 10만 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침에 가서 은행 가서 돈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1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12월에 10만 원을 넣겠지. 요거는 이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볼까? 너 이해 편하게? 자, 11월에도 내가 10만 원 넣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11월에 넣은 10만 원은 이자가 한 번 붙었겠지. 됐지? 해서 내가 이제 은행 가서 12월에 은행 가서 돈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어디 있어? 내가 받을 돈은 뭐야? 이거 다 더한 거지. 이거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돈 아니야? 1월에 넣은 돈 이만큼 됐고, 2월에 넣은 돈 이만큼 됐고, 3월에 넣은 돈 이만큼 됐고, 11월에 넣은 돈 이만큼 됐으니까 마지막에 내 은행 계좌에 찍히는 돈은 이거 다 더한 거잖아. 오케이? 이게 원래 어깨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내가 받을 돈인데, 써놓고 보니까 뭐야? 아, 등비수열이 합이구나. 그래서 여기 배우는 거야.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1.052. 무조건.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이자의 총합, 적금했을 때의 총합은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을 이룬다. 이 구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1.059. 중요한 건 이따 이제 디테일하면서 이 91번과 92번을 비교하겠지만, 디테일은 뭐냐면 오히려 너희가 평소에는 되게 쉽게 여겼던 첫 번째 항이야. 이게 몇이냐가 디테일을 가릴 거야. 항의 개수도 어렵지 않을 거고. 왜냐면 이 첫 번째 항이 뭘 가르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지금 내가 든 예로는. 그지? 뭘 가를 거냐면 첫 번째 항이 이자 한 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요 차이, 요거거든. 그게
91번과 92번에서 디테일적인 차이가 날 거야. 일단 기본적인 원리학계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을까 얘들아? 별거 없어.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 왜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예시, 상황이 이렇게 적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 있지. 얘들아 너 혹시 연금 복권 하나? 모르나? 모를 나이지. 연금 복권이 뭐냐면 복권이야. 복권인데 당첨이 됐잖아? 그러면 선택지를 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줘. 로또처럼 그냥 한 방에 몇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금 복권은 선택지를 두 가지 선택지를 주거든. 예를 들어 3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받을래? 아니면 한 방에 몇억 받을래? 라고 물어봐. 그러면 돈이 왕창 필요한 사람은 한 번 해주세요 라고 할 거고, 안정적으로 평생 살고 싶으면 매달 500만 원씩 주세요 라고 고르겠지. 그지? 그때 뭘 선택하든 한쪽이 손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한쪽이 손해면 당연히 이득인 쪽을 고를 거냐, 누구나.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달 5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30년 동안 이 원리합계가 나오겠지. 졸라 복잡하겠지만. 그거의 값만큼, 그거 다 더한 만큼 한 방에 받는 돈이 나와야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매달 500만 원씩 30년 동안 모은 돈, 저축한 돈, 기준금리로. 그 돈만큼, 그 원리 합계만큼 한 방에 받는 돈이 나온다. 그럼 둘 중에 고르면 이건 진짜 취향차거든. 이것도 원리 합계야.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할부. 얘들아 너희가 파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무언가를 파는 입장이야? 100만 원짜리를 팔 거야. 뭐 당근에다 판다 쳐? 100만 원짜리 팔 건데 한 방에 100만 원을 받으면 좋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씩 10번 드릴게요 라고 했어. 근데 100만 원은 맞잖아. 근데 니네 생각을 해봐. 10만 원씩 10번 받는 거랑 100만 원 한 방에 받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 당연히 100만 원을 받는 게 이득이야. 왜? 물론 받자마자 막 살 거 사고 쓰겠지만 그거 말고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봐. 한 방에 100만 원 저축해서 10달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10번 준다고 하면 10달이잖아. 10달 동안 저축하면 100만 원이 아니지. 이자가 붙을 거냐 10달 동안에.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지. 100만 원이 아니라.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할부이자야. 할부이자.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라는 것도 있겠지만 할부이자가 뭐냐면 100만 원짜리 사는데 너희가 할부를 끊으면 11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왜냐? 왜 100만 원인데 왜 내가 110만 원 왜 내야 되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저축을 해서 그 돈이 이만큼이 늘어날 테니까 그만큼을 줘야 내가 손해가 아닌 거잖아. 맞잖아. 그치?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할부이자야. 그래서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100만 원짜리인데 매달 얼마씩 받아야 밸런스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원리합계라고.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 어려워하거든, 되게. 그래서 딱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풀면 돼, 얘들아. 알겠지? 너희가 다른 막 모의고사 문제집 보고 막 이러면 이 원리합계 문제가 더럽게 어려울 거야. 복잡할 거야. 갑자기 막 할부금이 나오고 막 연금 복권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니까.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얘들아 91번과 92번을 딱 분류만 잘하길 바래. 알겠지? 옛날만큼 비중 없어졌어. 자, 그러면 디테일을 가보자 이제. 91번 볼게. 91번은 내가 할 테니까 92번을 너희가 해봐. 91번에서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 월 이율 1%. 의 복리로 매월 초에, 이게 내가 아까 말 안 한 거지. 매월 초. 1월에 넣었다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매월 초에 10만 원씩 넣을 때 언제 찾겠대? 12개월째 말에 얼마 받냐? 라고 물어봤지. 됐지? 자, 그러면
91번과 92번의 말 차이 보여 얘들아? 91번은 매월 초에 넣어서 말에 받겠대. 92번은 매년 말에 넣어서 10년 말에 받겠대. 오케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럼 뭔 차이냐? 자, 91번 문제 풀어볼게. 매월 초에 10만원씩 넣을 거래. 자,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돈을 넣는 건 1월 초야. 1월 1일. 이때 나 10만원 넣었겠지. 그러면 2월 초에 한 달치 이자가 붙지. 3월 초에 두 달치 이자가 붙을 거고, 그래서 이 규칙대로 가자면 12월 초에 이렇게 되겠지. 규칙 이해되지 얘들아? 근데 문제는 얘들아, 내가 돈을 12월 초에 뽑는 게 아니잖아. 12월 말에 받는다며.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12월 말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1월 초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2월 31일이나 내년 1월 1일이나 그게 그거라고 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한 칸이 더 들어가. 12월 말. 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요. 왜냐면 얘는 내년 1월 초로 봐도 되거든.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치 이자가 더 붙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큰 틀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 마지막 디테일만 챙기면 돼. 초에 넣냐 말에 넣냐. 그래서 초에 빼냐 말에 빼냐 이거. 그래서 이자가 어디까지 더 붙냐 요거 요 차이. 알겠지? 요 디테일만 챙기면 돼. 자, 나머지는 똑같아. 나 2월에 10만원 떠놓겠지. 그러면 얘들아 규칙상 여기 그냥 난리야? 바로 일로 가자? 당연히 뭐겠어? 얘보다 한 달 치자가 덜 붙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계속 한 달치 이자씩 덜 붙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얘들아. 나 자동이체야. 12월 1일 땡 치자마자 내 통장에서 10만원 띡 나갔지. 저축했잖아. 됐지? 그 다음에 나 12월 31일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한 달치 이자부터 하면 더 붙지. 이해됐어 얘들아? 12월 초에 내가 돈을 넣는 데잖아. 그리고 나는 12월 말에 돈을 빼잖아. 그러니까 한 달치 이자 붙잖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요것만 잘 따지면 된다고.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 결론 원리학계에서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이거야.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이 한 달치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요것만. 요것만 따지면 돼. 내가 마지막으로 넣은 돈에 한 달치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요것만 잘 따지면 돼. 그러면 어렵지 않아. 왜? 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 공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미치지 않고서야. 공비는 누가 봐도 1.01인데 그잖아. 공비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안 해. 중요한 건 첫 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내가 12월 말에 받을 돈은 뭐야? 이거 다 더한 거지. 그치? 됐네? 쓰자. 첫 번째 항은 10만원 곱하기 1.01이고요. 공비는 당연히 1.01이고 항의 개수는 1.01의 1승부터 1.01의 12승까지니까 12개가 있겠다. 됐지? 그래서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1.01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만원 곱하기 1.01 괄호치고 공비 1.01에 12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당연히 줬겠지. 1.01에 12승은 1.13으로 계산을 해. 그럼 얘가 1.13이니까 0.13 되네. 그 다음 요거는 0.01이잖아. 그럼 얘랑 소수점 퉁
치면 부모는 신경 꺼도 되지 이제. 됐어? 그럼 남는 게 뭐 남아? 10만원 곱하기 1.01 곱하기 13. 요것만 하면 되겠네. 맞니?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돼. 얘 곱하기 얘 한다. 뭐 아니면 얘 소수점이니까 요거 10만 이거 얘랑 얘랑 곱해주면 몇 되냐? 1, 0, 1, 10만, 만, 1000. 여기다가 13만 곱해주면 되겠네. 정답 131만 3천원. 그러면 즉 매달 10만원씩 12달 넣으면 원금이 120만원이잖아. 이자가 11만 3천원 붙은 거네. 결론적으로.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원리학교야. 자, 내가 한 말 이해됐으면 얘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아래 692번 해봅시다. 얘는 매년 말에 넣어서 10년째 말에 찾겠대. 그럼 얘들아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얘들아 지금 나 돈을 매년 말에 넣어서 말에 찾을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맨 마지막을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자동이체라는 말을 매 12년이야? 10년? 10년 말에 12시 땡 12월 31일 날 땡 치자마자 자동이체가 돈 나갔어.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은행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결론 나왔지. 내가 마지막에 낸 돈에 대한 이자는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밤 12시 땡 치자마자 자동이체로 돈 나갔는데 내가 아침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낸 돈은 이자 안 붙지. 그치? 왜냐면 말에 넣어서 말에 찾으니까 이제 안 붙는다고. 된다라고 하는지가 느껴질 거야. 그거밖에 없거든. 공비가 헷갈릴까? 아니. 항의 개수가 헷갈릴까? 아니. 첫 번째 항만 마지막에 낸 돈에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도와줬잖아. 안 붙는다고. 그치?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해서 결론은 지금 매년 말에 돈을 넣겠대. 그럼 1년 말에 30만원 넣을 거고 2년 말에 30만원 넣을 거고 그때 2년 말에 1년치 이자 3%? 이렇게 붙겠지. 해서 10년 말에 그 돈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승이겠지? 7승이겠지? 쭉 가겠지. 해서 내가 10년 말에 새벽 12시에 30만원을 나갈 거 아니니? 그리고 아침에 가서 돈 주세요 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이 첫 항은 이자가 안 붙겠다. 그러면 내가 할 거는 요거다 더하면 되겠다. 끝. 이게 다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30, 공비가 1.03, 항의 개수가 10개. 9개 아니지, 10개지. 그래서 식에 넣으면 1.03 마이너스 1분의 30 곱하기 1.03의 10제곱 마이너스 1. 1.03의 10승이 1.34. 그럼 얘가 1.34, 0.34, 얘는 0.03, 소수점 2개 퉁쳐주면 3, 30, 약분하면 10, 10 곱하기 34만 남겠네. 그래서 정답 340만원. 정답 4번 끝. 이해됐을까? 자, 됐어?
자, 괜찮아? 이해돼? 다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마무리가 됐고요. 쉬었다가 수열의 꽃 시그마를 하러 갑시다.